한남 각막학회는 서울 이남 지역에 있는 전환부를 전공한 의사분들의 단체로서 현재 많은 회원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3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학술 모임이 있습니다. 4월 4일에 그 학술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공수정체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소개되면서 사실 안과 의사 입장에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알면은 앞으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인공수정체를 어떻게 분류하고 각 환자별로 어떻게 선택해서 환자분께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그리고 개량된 단초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초점 플러스 렌즈, 그리고 연속초점 렌즈, 그리고 전체 시야를 제공하는 3중초점 렌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쪽 렌즈로 갈수록 렌즈가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더 다양하게 잘 볼 수가 있지만 야간에 빛번짐이 있다든지 대비감도 저하 같은 문제, 그리고 비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인공수정체를 딱 정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환자분들께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공수정체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이로 해서 야간에 빛번짐이 있다든지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 크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싸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원거리만 봤을 때는 가장 잘 보이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수정해 드리고, 또 각각의 인공수정체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께 옵션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드리고요. 거기에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상의하셔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보이는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광학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광학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초점 렌즈는 좀 더 넓은 영역에 빛을 나누는 기술이고요. 그로 인해서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를 다 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이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 초반에 좀 뿌옇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빛을 나누기 때문에 야간 빛번짐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뿌연 느낌도 많이 감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 빛번짐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환자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 분명히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 대해서 초반에 좀 적응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이유로 이런 부분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근거리를 다소 조금 약하게 만들더라도 적당하게 보이게 하고, 대신에 높이를 많이 낮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고, 또 빛번짐을 거의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렌즈가 연속 초점 렌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비교적 저렴하고요.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근거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렌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근거리와 중간거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물론 원거리도 당연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에 안경과 돋보기 착용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눈의 다른 부분은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백내장 이외에 각막이라든지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렌즈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더라도 근거리에 대해서 다소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안경을 벗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당연히 활동이 많은 비교적 젊은 나이대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당연히 권해드립니다.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야간 빛 번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분, 특히 야간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되는 운전의 직업인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 환자분 성격이 조금 예민하시거나 까다로운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위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불편함을 겪었다는 데에 대해서 다초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이런 인공수정체는 빛 번짐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눈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연소초점 인공수정체는 허용이 가능한 눈이 있어서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원시 환자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원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원거리, 근거리를 모두 불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리만 제공되더라도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고요. 실제로 근거리도 근심 환자에 비해서는 훨씬 잘 나오는 편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거리에 대한 요구도는 낮고 눈에 다른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도 연속수술 렌즈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고 백내장만 제거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정체의 역할은 멀리서 들어온 빛을 모아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거만 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가 일반 렌즈, 그리고 다초점 렌즈, 연속점 렌즈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환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거는 비싼 렌즈가 더 오래 가고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공수정체의 기본적인 형태나 재료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따라서 수명도 동일합니다. 99% 내지 99.5% 환자에서는 아무리 어릴 나이에 하더라도 평생 지속되도록 되어 있고요. 한 0.5에서 1% 정도 인공수정체가 위치가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재고정은 가능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모든 면에서 나은 렌즈도 절대 아닙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인공수정체의 형태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어오는 빛을 세분화시켜서 근거리, 중간거리에 초점을 맺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원거리 시력은 약간 뿌연 느낌이 들면서 야간에 빛 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적응 시간을 거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서 다초점보다는 연속초점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연속초점보다 단초점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단정적으로 이 렌즈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환자분들의 눈의 상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사하고 그 검사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약간 안타까운 거는 어떤 환자분들이 다른 병을 수술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눈에 어떤 렌즈가 삽입되는지조차 모르고 아무 정보 없이 비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넣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떤 인공수정체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했고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알려주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